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죠. 저는 그 뉴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일답한 내용 등등을 갖다 보면서 한마디로 절망감, 정말 좌절, 참담함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신년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욕하는데 모든 부분을 갖다 할애했고, 나머지 부분 거기에는 보면은 그야말로 본인의 아집과 고집 그리고 목리, 그 외에는 찾아볼 길이 없는,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전략도 없고요, 무전략. 개념도 없습니다, 무개념. 비전도 없습니다, 무비전. 그러니 당연히 희망이 없죠, 무희망. 이른바 사무의 김종인 위원장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국민들 여기저기 불만과 불평,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응얼응얼 흩어져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모아서 꿰어서 선거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심판해야 될 의무는 바로 정당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들이 묻죠.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자신 있느냐? 그랬더니 100% 자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즉, 당신과 당신 당의 전략은 무엇이며, 비전은 무엇이며, 또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 특유의 투박스러움으로 얘기했죠.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선거한 정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 철저하게 반사이익에 안주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승리 전략입니까? 그게 필승 전략입니까?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성공한 정책 없다는 부분 저 동의합니다. 그러면 작년 4.15 총선 앞두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성공한 정책이 있었던가요? 지난 4.15 때, 이번 4.7 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그 수많은 정책의 실패, 국민 생활의 궁핍,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은 지난해 4월 15일이나 올 4월 7일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지난해 4.15 같은 경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 가을 전체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상당수의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을 외치는 그만의 에너지가 충만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충만한 그 순간이었지만 코로나19 거기에다가 긴급 재난지원금 등등등등등, 거기에다가 당시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미래통합당 공천 오만에 빠져서 공천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완패했던 거 아닙니까? 역대 대한민국 총선 결과 190대 110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갖다가 집권 여당이 거머쥔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렇다면 지난해 4.15 앞두고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정책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집행하고 성공리에 국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었던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얼마나 중체대한 선거고, 그야말로 단순히 김종인 씨 개인의 집에 가고 집에 있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일당 독재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내년에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느냐, 정말 국가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와도
지지난주까지 8주 동안 바닥을 헤매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40대 중반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8주 동안 바닥을 헤매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는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표된 엠블레인 퍼블릭 보더라도 당장 내일 투표한다면 물론 대선입니다만 대선이나 4.7 보선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여당을 찍겠다가 38.5, 야당을 찍겠다가 32.9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정치판에서 뼈를 굵혔던 많은 전직 의원들, 이런 양반들 콩히다 하는 이야기가 후보 단일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요? 단일화? 오늘 김종인 씨 얘기입니다. 단일화? 일주일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오만 방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 그러면 과거 단일화 위해서 옛날 YSDJ 그 단일화 위해서 그렇게 1980년 서울의 봄 때, 또 1987년 이른바 비판적 지지가 횡행하던 그때 후보 단일화에서 그 수많은 노력에도 안 됩니다. 그나마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2002년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에 와서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 겨우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서 2달 넘는 그 치열한 정말 진을 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A, B, C, D 누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되고 나면은 일주일 되면 뚝딱 후보 단일화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다고요. 참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부터 최소한 후보 단일화가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안철수에 계속 입당 요구할 거 아니고 이제 입당한다고 되겠어요? 합당 요구할 거 아니고 실제 지금 안철수가 입당 합당해봐야 이미 이쪽에서는 개문 발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룰을 바꾼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어저께 컷오프 한다고 서울에서 9명을 압축하고 부산에서 6명을 압축했는데 떨어진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이미 지금 입당이니 합당이니 안철수한테 요구할 거 아닙니다. 다만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지금 김종인의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라도 공개적으로 비공개할 거 맞습니다. 비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왜? 많은 국민들, 많은 중도 보수의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협상을 벌이십시오. 그렇게 지금도 협상을 통해서 게임의 룰, 단일화가 각자 약전하는 거 좋습니다. 3월 4일까지. 약전한 이후에 최종 파이널 코리안 리그, 서울 리그 후보 단일화를 위한 그걸 위한 룰 미팅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이재호 상임 고문의 말 맞다나 김종인 씨는 헛꿈 꾸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2주일 만에 된다고요. 참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안철수를 갖다 지청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별의 순간에 있다. 별의 순간을 잡아채느냐 잡아채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안철수는 이미 2011년 그 별의 순간이 왔었는데 그걸 잡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헛고생, 이 개고생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김종인 위원장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최근 급격히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윤석열 지지율에는 관심 없다. 아니 지지난주까지 윤석열은 별의 순간에 있다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누군가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인기에 편승해서 슬그머니 올라타려 했던 분이 누군가요? 바로 김종인 위원장 아닙니까? 그와 같이 김종인 위원장 오늘 신년 기자회견 한다면서 나름 관심 있게 지켜봤던 저를 비롯한 그래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아집과 목리 외에는 발견할 게 없었고 개념도 없고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욱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신년 기자회견 회견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물론 신년 기자회견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낙연 씨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의 성추행을 갖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난해 7월 물론 그때는 대표 시절이 아니라 현역 의원 시절이었습니다만 당시 차기 대선 1위에 있었던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박원순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해 고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피해 고소인. 남윤순 의원 같은 양반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고 피해 고소인이라고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낙연 씨 오늘은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박원순에게 성추행당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한다 라고 첫 번째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비록 때늦은 사과고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식 사과입니다만 그래도 이낙연 씨 같은 경우 4월 7일 보궐선거 앞두고 그러한 식으로 최소한 그 박원순 성추행 문제 갖고 이것이 불이 더 번지지 않게끔 자기 자신이 막으려는 최소한 선공 후사의 그러한 자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 어떻습니까? 선공 후사가 아니라 오로지 지금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가 2011년 한창 주가가 하늘을 찌를 때 그때 윤여준 씨하고 김종인 씨 둘이 마치 뭐 킹메이커 하겠다는 듯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안철수가 얘기했죠. 그분들이 저의 멘토라면 그와 같은 멘토는 300분이 더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도 경솔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도 있고 5선 의원까지 지낸 김종인 씨가 그 사감 때문에 이 당이야 망하던 말던 이 당이야 무너지던 말던 선거에서 지던 말던 이재호, 박찬종, 김무성 알만한 그 수많은 그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맹장들이 하나같이 후보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제발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해도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 김종인 씨 전략, 개념, 비전, 희망 없는 사무의 김종인 위원장 본인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대로 본인은 4월 7일 이 선거를 이기던 선거를 지든 떠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김종인 씨가 지금과 같은 자세라면은 완전히 뿌리까지 다 보수 정당의 뿌리까지 다 완전히 망쳐놓고 떠나는 것에 다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책임이 크죠.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해 심재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모신 걸 갖다 그 당시에 중앙위원회에서 킬시키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씨. 그걸 다시 주호영 씨가 되살려서 지난해 5월 22일부터 물경 8개월 넘는 신탁 통치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4월 7일 현 상태라면 서울시장 뺏깁니다. 뺏기는 게 아니죠. 서울시장 못 되찾습니다. 부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보수 정당은 질이 멸렬 완전히 그야말로 파괴되고 말 겁니다. 물론 저는 차라리 그렇게 되어서라도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할 수 있는 길, 되는 길을 놔두고 정말 어깃장 놓는 김종인 씨의 목리에 몸서리가 쳐질 뿐입니다.